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시죠.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의도 연구원이 왜 이렇게 핫해졌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은요, 네.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재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 가면은 아데나우가 있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냐면 여의도 연구원으로 최고의 싱크탱크로 이게 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도에서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의 산하 부설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몇 그렇죠.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네. 세워졌죠. 95년도쯤에 네, 93년 정도. 네, 세워졌고요. 몇 명 정도의 그럼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가요? 지금 뭐 정책 기능까지 더 합하면 네. 한 10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들이네요. 상당한 아주 대규모 그렇네요.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뭐 이게 정책 뭐 개발도 할 테고요. 예. 여론조사도 할 테고. 예. 그런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는 한 10% 이내입니다. 업무가. 전체 업무량이. 전체 업무량이.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네. 또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1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그때그때의 그 걸맞는 네.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그 여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해 나가야 될 방향 방향성 이런 것을 제시까지. 전체적으로 토론, 세미나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또 제공을 하고 네. 또 정보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그 보수 야당의 싱크탱크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예. 예, 중요한 일을 하는 예. 자리다. 네. 그 말씀이셨고요. 예. 이거 10% 정도라고 하긴 하셨는데 예. 여론조사의 예. 영역이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네.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의 이 여론조사 네. 시스템 네. 이것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예, 그 이야기 들은 적 그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만큼 정확성이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일전에 제가 기억으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때 새누리당이 그 한 180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예. 나왔는데 그 정확하게 맞춘 데가 122석 안팎을 그렇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맞춘 데가 여의도 연구원이었죠. 예. 모든 언론에서 180석을 차지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는 120석에 플러스 알파다. 아하.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조금 전에 뭐 이성권 전 의원도 잠시 언급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김세원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계속 수행을 하겠다. 네.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의 중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세연 의원께서도 네. 아주 말씀하셨고 이성권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여의도 연구원장 네. 자리가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3선 이상급 네. 국회의원들이 맡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라든지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 네.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장난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들리는 풍문으로는 예. 이제 당 대표가 예. 가정입니다만은 당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 들고 나와서 당 대표에게 제공을 하고 또 당 대표는 그걸 활용하고 해서 이런 그 의혹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선이 있으면은 이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딱 구성이 되고 나면은 네. 모든 우리나라에 1위부터 20위까지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15개 여론 전문 기관으로 네. 줄여야 될 것인가, 20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서 무작위로 축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네. 이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당 대표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네. 밀봉을 해서 네.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공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네. 개봉을 하게 돼 있기 개봉을 때문에 하고, 네. 전혀 그렇게
이 여론을 가지고 네. 그걸 한다. 이것은 그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세현 의원이 네. 불출마를 하면서 네. 여의도 연구원장은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하겠다. 네. 그리고 조금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여의도 연구원의 시스템을 네. 우리 김세현 의원이 바빠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장 되신 지는 조금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께서는 그 여의도 연구원의 결과물이 어떻게 조작이라든지 잘못 사용될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조금 이제 주제를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 데이터로 민심을 읽었던 그런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 저 현장에서 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지금 부산 현장에서 뛰고 계신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장에 제가 직접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대해서 어려운 국면이다. 저 얼마 전에 KNN에서 나온 이런 그 여론조사 봐도 오차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요. 이거 뭐 4%대로. 그래서 저것은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빙이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은 다시 역전될 수 있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더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더 우리 부산 시민 곁으로 가서 부산 시민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가장 간지러운 데가 어딘가 이것을 찾아서 긁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 선거가 결국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면 자유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 단식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그 지금 여당이 부산 경남 지역에 기울이고 있는 정성만큼 자유한국당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건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느냐, 더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의 현안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자유한국당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럴수록 우리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지금 많은 정책과 많은 그 현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 많은 공포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자유한국당의 정책과 이 민주당의 정책이 이게 두 개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현재까지 부산의 현안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